정부의 921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보다 한 주 앞서서는 또 913 대책이 나왔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크게 꺾인 모습인데요. 매번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 이후처럼 이번에도 잠잠해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라는 건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한동안 내림세를 이어왔던 서울 전셋값이 올 하반기에 들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변수들 살펴보고 이후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상승률을 보니까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3 대책의 효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책 이후 즉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 대책에서 9.13 대책에서 종부세 종전보다 세율을 더 높이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까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나왔고 고강도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사실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9월 21일에는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까지 발표가 되면서 가격이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매수자들 간에 조금 형성되고 있고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서 거래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가 상승세가 일단 멈춘 상태고요. 매도자들의 경우 종전에 높여서 계속 하루가 다르게 높여서 부르던 호가를 조금 낮춰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일단 멈춘 상황이고요.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대책 이후에 거래감만과 함께 호가 상승세가 좀 멈추고 가격이 조금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 이 효과가 계속될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는 가을 이사철 시장에서 대책이 어떤 식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 나가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책 효과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비관적인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재반등하는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매도자 간 서로 관망세 눈치 보기가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좀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매물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종전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좀 싸다 싶을 정도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강남권에 20억 이렇게 호가하는 고가 주택 시장에서 1억 정도, 5천만 원 정도 조정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 그 매물 가격이라는 것이 종전에 거래됐던 실거래가보다 훨씬 저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높게 불렀던 호가보다는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급매물이라고 볼 정도의 가격 조정 이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계속적인 가격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지 조금 몇 주는 조금 지켜보셔야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어떤 해석이 가네요? 지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 호가보다 조금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중개업소에 체크를 해보면 매수자 문의가 거의 뚝 끊어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랑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자들이 좀 섣불리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공급 계획까지 정부가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내놓은 상태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거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요. 일단 현재까지 찾아보실 수 있는 공식적인 거래량 통계로는 7, 8월에 워낙 거래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9월 신고된 거래량까지는 굉장히 좀 폭증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거래 현장에서 지금 9.13, 9.21 방한 뒤에 거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넘어가면서 거래가 계속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네. 거래가 저렴한 가격에 활발하게 되면서 또 가격이 좀 성수기 그렇죠. 있잖아요.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대책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상승세 둔화는 나타났지만 거래 자체가 완전 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완전히 좀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타이밍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을 이사철입니다. 이 한두 달의 부동산 흐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변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막히고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자,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이제 문제는 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고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고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두 차례 남은 금통위 중에 11월 정도에는 올릴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미 시장 금리에 다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좀 고금리의 이런 신용대출이나 뭐 전세대출이나 이런 거 변동금리를 쓰고 계신 일반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분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뭐 당장 금리 영향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네. 새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쓰시는 분들의 금리가 한 5%대까지 이미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금리가 좀 더 오르다가 이제 한계금리나 임계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네. 한꺼번에 이런 타격을 받는 수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당장 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5% 중반이나 6%대까지 이렇게 육박하게 되면 한꺼번에 타격을 입는 가게들의 문제들이 속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금리뿐만 아니라 일단 돈 빌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대출이 이번 9.13 대책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억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대출 또 고가주택 대출 뭐 이런 고가구는 실수요자분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세 대출이라던가 생활자금 대출 뭐 임대사업자 대출 이런 모든 대출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대출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의 주택자금이나 전세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도 어렵고 네.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수요 위축과 가격 하향 안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게 우리 집값을 급등하게 했던 구조적인 원인이었다. 뭐 이런 뭐 원인 분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 시장의 변화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이제 전셋값도 주택 시장을 다시 유동치게 만들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가을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사가 많이 몰리게 되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전셋값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세가 매매 시장이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일단 가을 성수기라 전세 수요가 아직 움직일 때고요. 보통 추석 전에 많이들 움직이시지만 추석 이후에도 남은 잔여 수요 움직이기 때문에 성수기 영향이 있고 재건축 이주가 강남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반포나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를 이미 시작해서 연내까지 하고 있는 대단지들이 몇 곳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송파나 서초에서 4분기에 추가로 이주를 시작하는 곳들이 한 5곳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주를 하면서 뭐 좀 더 싼 지역으로 밀려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전세를 찾는 분들 강남권, 서울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대책 이후에 집 사기를 좀 멈추고 잠깐 보류하고 관망하고 계신 수요자분들이 결국 전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 전세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도 만만치 않잖아요. 일단 송파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강남구 레미안 루체엠 여기에서도 대거 입주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세값이 또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강남권에 입주하는 단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전세 시장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강남권의 학군을 겨냥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또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여름 시즌부터 전세 물량이 거의 다 선거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전세 물량이 뭐 크게 대량 시장에 쏟아져서 하향 안정으로 유도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시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 등으로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급매물들이 나올지 여부가 될 텐데요. 그래서 다음 변수 화면을 통해 준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매물이 나올까라는 것이죠. 네, 일단 종부세 영향보다는 아까도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네. 많이 올랐다. 또 대책 이후에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종전 시세에 비해서 크게 하향 조정된 급매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팔리지 않으면 가격은 조금 더 낮춰서 매물이 출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된 게 2020년부터는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2년 실거주 안 할 경우에 80%까지 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되죠. 이슈가 네. 있죠. 그래서 네. 사전에 혹시 좀 처분하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드는 부분 또 당장 내야 되는 양도세, 중과세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매물을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린 급매물이 나올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실제 가격 조정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내에 가격 하향 조정을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기다리셔야 네.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를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전망을 해봤는데, 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지방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 대출을 조이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방 쪽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여전히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수도권 다주택자를 겨냥한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지방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다주택자 규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외곽 쪽, 지방 쪽에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그렇죠. 가격 하향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서 지방의 처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목소리들이 있고요. 지방 시장의 경우에는 뭐 공급 과잉이나 이미 어느 정도 오른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경기 산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소득을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돌아가게 했던 이러한 산업 시장 자체가 최근에 다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미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지방의 문제는 부동산으로만 풀기는 좀 어렵고 지역 경제를 좀 되살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나 산업군을 좀 다시 재정착시키는 그러니까 4차 산업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IT나 금융산업이나 이렇게 좀 종전에 제조업에서 탈피한 그런 것들을 좀 형성시키는 근원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겠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뭐 남은 서울의 수도권의 기관을 이전시킨다던가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를 계속 개발한다던가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새롭게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적용된 지역 일부 소도시들은 또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그런 기관 이전 지역 주변이라던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오히려 조금 반짝 괜찮아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더 악화되는 양극화가 지방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전반적인 미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단순한 처방으로는 조금 되살려내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내놨던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일단 뭐 첫 사업을 뜨지도 않고 계획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자체별로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것 뭐 같아서요.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기를 맞추려면 이런 지자체의 반발이나 주변의 이제 거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토지 보상을 마치고 택지 공급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네.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뭐 과천이나 광명, 고양, 김포, 하남, 남양주 같은 종전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들 위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참 아직 분양을 진행 중에 있는 2기 신도시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3기 신도시보다 더 뒤쪽에 자리하게 되는 2기 신도시들이 오히려 지역의 인프라 축소라던가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서 수도권 네. 전반적으로 좀 대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계획 물량이 3.5만 호 17곳밖에 안 됩니다. 아직 지역 확정을 해서 발표해야 될 곳이 26만 5천 호나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발표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선정해서 발표한다라는 입장인데 발표를 제때 하더라도 21년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꽤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공급 계획이 단기적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계획한 기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것들을 좀 잘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발표도 정확히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이후에 나올 문제점들을 좀 지켜보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